안녕하세요. 한능검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67회 한능검 해설을 맡고 있는 저는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17번까지 풀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18번부터 계속해서 쭉 나가도록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건 없다. 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선지 속에서 나오는 개념들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대비하면 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빠르게 1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째 거 18번 보게 되면 기억, 리을, 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특히 이제 고려나 조선에 있었던 어떤 통치체제, 통치기구에 대한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자겸에 대한 얘기라고 해서 지금 이게 이자겸의 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고려의 관청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추밀원, 중추원이니까 왕명출납 바로 나오는 거죠. 맞죠? 니은 어사대 나오니까 소속 간원이 낭사라고 해서 중서문화성에 있는 낭사와 함께 대간의 역할, 그래서 서경권을 행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맞죠? 네, 바로바로 나오죠. 답은 1번. 그러니까 기억력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디귿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상서성이 나오니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상서성 그 밑에 또 육조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화폐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으면 그냥 고려에서는 3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을의 중서문화성 그러면 고려의 최고 기구잖아요. 그런데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도병마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연표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명황제가 말하기를 이라고 됐습니다. 근데 여기 딱 봤더니까 바로 등장한 단어는 바로 천령이죠. 그러면 천령이를 설치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요동정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야, 가자라고 해서 우왕과 채영이 이성계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돌아왔어. 그쵸? 돌아왔던 게 무슨 회군? 위화도 회군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딱 봤더니 또 위화도 회군은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왕은 채영과 함께 요동을 공격하기로 계책을 결정했죠. 그쵸? 네. 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 얘기를 찾으면 되는데, 그럼 우왕에 대한 얘기인데 쭉 보다시피 과전법 실시라는 게, 자, 여러분들 우왕, 창왕, 그 다음에 공양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양왕 때 고려의 마지막 왕이죠. 네, 공양왕.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 공양왕의 이 고려의 마지막 왕의 또 이 묘를 찾아보고 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과전법이 실시되고 나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한영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타. 그래서 우리는 이 연속선상에서 위화도 회군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로 기억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번. 밑줄근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했는데 이거 어렸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밑에 신우신창이 없었으면 이거 진짜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심화편을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전체까지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기전체인 걸 알면서 이제 고민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엔 세가가 없는 거 여러분들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아니면 이제 고려사에 대한 얘기인데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게 3점짜리이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신씨들 좀 전에 나왔던 우왕창,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쵸? 바로 우왕과 창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신돈의 자식들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로 조선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건국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바로 고려사를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1번의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했다 그러면 유득공의 발해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에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으니까요. 고구려 서사시 동명왕편 이규보 이렇게 하면 큰 어려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민간서력까지 수록했으니까 삼국 유사 단군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4번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했다. 이거를 정답을 하는 학생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고조선 여기서도 뭐예요? 단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고려 말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고려사죠. 그런데 연대순으로 기록했다며. 지금 여기 여러분들 기전치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따른다면서. 그렇죠? 그래서 본기를 피하고 세가라고 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동국통감이 돼요. 동국통감. 세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 편찬했던 동국통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점짜리는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읽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3점짜리 문제에서 의외로 정답이 5번에 되게 많아요. 정답을 5번에다 꽁꽁 숨겨놨거든. 조선 건국을 정당한 입장에서 고려 역사를 정리했다. 이런 맞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3점짜리지만 그렇게 3점짜리 아니었다. 67회를 보셨던 분들은 운이 좋았고, 앞으로 68, 69, 70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운이 함께하기를 또 제가 한번, 물론 운이란 건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우부승지 김종직이 나옵니다. 김종직이 아래기를 김종직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또 살인파 기억하시면 되겠고, 무오사와 조이제문 같은 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 문제가 약간 뭐랄까 허를 찔렀어요. 이 문제가 오히려 저는 3점짜리 해도 됐을 문제. 이게 뭐냐면 김종직이 아래기를 고려태조는 여러 고을에 영을 내려 공변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서 향리들의 불법을 규찰하겠다는 것이죠. 하스므로 간사한 향리가 저절로 없어져 500년간 풍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보면은 그렇게 힌트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에 난 이후에 가 혁파되자, 이게 저한테는 결정적 힌트였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유향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유향소인 줄 알 수 있었다. 이 시에 난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향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수령, 보좌, 그 다음에 향리, 감찰, 혹은 뭐 통제, 이런 기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유향소이기 때문에 유향소에서 자치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좌수, 그리고 밑에 이제 별감이 있다. 그래 정답은 2번으로 가는 거죠. 네, 요렇게 맞춰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풍을 규찰하게 하소서라고 나왔기 때문에 유향소가 되는 것이고요. 1번에 조광조 일파의 권위로 폐지되었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서격서죠. 근데 출제한 쪽에서 왜 일파라는 말을 했었지? 좀 어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조광조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 네,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설립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거 서원이죠? 네,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이 되는 것이고, 4번에 대사성, 요거 분명 기출의 힘입니다. 나왔었어요. 이야,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이거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대사성이 힌트라고, 바로 성균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선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자, 5번 진짜 오랜만이었어. 5번에 매향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향. 그래서 활동 등 각종 불경에서 중요했다 이러면 향도죠.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반대 이런 거죠. 야, 이거 정답 5번에 꽁꽁 숨겨놨구나. 아닙니다. 향도 아니에요. 향도가 나오려면 원래 불교 행사를 주관하다가 이게 점차 어떻게 뭐 상장례 등 마을의 어려운 일을 같이 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게 됐다 이러면 향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잠깐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됐었던 문제 잘 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지난 강의에서 1번부터 17번 할 때 총평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근현대사가 줄어들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문제, 특히 조선시대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준비할 때 조선시대를 내가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센스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호가 나오고 절제라고 해서 태종 5년에 문과에 급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 17년에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에 임명됐고요. 문종 2년에 고려사 전료를 찬술했고 단종 때 계유정난 때 살해됐으니까 힌트는 요거잖아요. 함길도 하고 그 다음에 계유정난 때 됐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두만강 호랑이 김종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군 육진할 때 육진 기억하시면 되겠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에 근데 이게 만약에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여진을 정벌하고 육진을 개척했다고 5번에 있거나 4번에 있었으면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바로 헷갈릴 것 없이 이게 바로 김종서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나오죠. 2번에 불시자편을 지었다. 그래서 불교를 비판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정도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조광조 내네요. 그렇죠? 네. 4번하고 5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구의 근거지인 스시마섬을 정벌했다. 조선시대 때 그러면 여러분들 이종무가 되잖아요. 네,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 확대 실시를 권했는데 오답인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한능검 심화편에 나올 수 있는 김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거 1점짜리고요. 여러분들 뭐냐면 만상, 임상옥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상 중에 만상 나오잖아요. 자, 그러게 막 이러면서 인삼 얘기 나오고 막 연행사 나오잖아요. 아, 이쯤 되면 나타나는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거, 뭐 여기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볼 수 없는 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담배 나오고요. 네. 이번에 관청에 종이를 납품하는 공인 나오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 떠올리면 돼요? 대동법 떠올리면 되겠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시사에서 시를 낭송하는 중인. 그래서 여러분들 중인이 시사를 이렇게 된 거죠. 네, 옥계 시사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장시에서 판소리 공연. 이거 말고 뭐 나와요? 책 읽어주는 전기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5번에 웬걸 솔빈부의 특산물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이라고 해갖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한능검 출제진들이 철저하게 1점짜리는 마치 요즘 필수인 수능 한국사처럼 내거든요. 완전 황당하게 아주 시대가 먼 거 이거 발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라고 나옵니다.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약간 이런 건 있었어요. 보통은 23번 문제 풀고 나서 근현대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24번에는 임진왜란이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도 좀 약간 어떤 그 시대 순서를 쭉 내다가도 약간 비틀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명연합군인데 평양성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성 전투하면 여러분들 꼭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평양성 자체가 나오면 임진왜란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뭘 수 있냐면 청일전쟁일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조명연합군이 있으니까 이건 임진왜란이죠. 근데 이 문제도 꽤 나름대로 어려웠다고 봐요. 순서인데 그래서 평양성을 되찾았고 이효성 나왔던 것이고요. 명나라. 자, 그래서 이 전투의 승리는 향후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죠. 그쵸? 자, 1번.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했다. 제가 한능검에서 임진왜란 얘기하면서 순서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부산에서 정발, 그 다음에 바로 동래에서 송상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이게 평양성 탈환 이후거든요. 정답은 2번에 있는 것이고요. 3번에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선 거두었다라는 거 요 전이고 4번에 신립이 탕근대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었는데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빨리 이 왜군이 서울로 진격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선조는 의주로 피랑 가게 됐던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전의 일이고요. 5번은 완전히 잘못됐죠.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 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세종대왕 때 아까 나왔던 사군 육진할 때 사군이죠. 와, 그러면 최윤덕, 김종서 다 나왔네. 그래서 이거는 사군을 개척했을 때 그 최윤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2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홀로그램으로 만난대요. 그래서 가를 봤더니까 북하괴를 저술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바로 박제가인 줄 알 수 있었고 실학제에 대한 얘기였고요.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한 그래서 우물에 비유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바로 소비를 강조했던 박제가. 자, 그다음 여기 이제 경세 유표 1표 2서가 나왔기 때문에 정약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 선생님께서도 실학제에 대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다. 그러면 1번 가 백리척을 상의 동국제를 제작하였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상기 꼭 기억하시고요. 2번에 과구록 정말 많습니다. 과구록 나와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을 제한했다. 근데 사실 과구록만 나왔으면 어려운데 뒤에 한전론이 나왔기 때문에 성호 이익이잖아요. 자, 3번 의산문답 참 많이 나왔지 않는 거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홍대용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의산문답은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요. 4번에 여전론을 통해 마을 단위의 공동경제를 주장했다. 그래서 여전제 나오는 거잖아요. 정약용이지. 그래서 정약용 하면 여전제, 정전제 두 개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여전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가나 이제 바로 박제가하고 바로 이제 정약용 나왔으면 양명학을 연구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강화학벌 형성했으면 여러분들 정제도가 되죠.
이렇게 둘이서 의학 연구를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 이건 정제주라고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6번 가겠습니다.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나 이런 것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가나다라 마에서 5가지였으면 이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한능급에 어떤 거는 5가지 순서를 맞추기도 하고 보통은 3가지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괄의 난 이후니까 인조 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융청을 나왔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 나와요? 훈련도감,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 금영 할 때 그 5군영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포수, 사수, 살수의 훈련도감을 조직했대요. 라는 거죠. 선조 때 임진왜란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달을 보니까 금이형을 찬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금이형이 이제 어렵게 내려고 냈던 건데 5군영이 완성된 거가 숙종 때예요. 요 부분까지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 가, 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나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군영이 완성됐다. 그리고 의외로 숙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백두산정기비 숙종, 환국정치 숙종, 그렇죠? 상평통보 숙종, 숙종 때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자, 2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시면 가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심화편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화성능행도 8폭이 나왔고 해경공 홍씨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정조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혈융원이 나왔죠. 예, 혈융원. 그러면 사도세자 예, 묘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혈융원. 현재는 우리가 융릉이라고 부르는데 현융원, 융.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정조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1점짜리니까 부담 없이 가면 되겠죠? 1번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그쵸? 이거 조선 현종 때 그쵸? 당시에 궁궐에서 어른 역할을 하고 있던 자의 대비 조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1차 예송과 2차 예송에서 서인과 남인이 부딪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명예 신종을 제사하는 만동묘가 설치되었다. 와, 이것도 숙종이에요. 이거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선지였단 말이에요. 우선 이 명나라 신종 만력제라는 사람이고 조금 전에 나왔던 임진왜란 때 이 여성을 보냈던 그 황제가 바로 신종, 즉 만력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조선은 제조지은을 입었단 말이에요. 조선이 다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도록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동묘가 설치됐는데 그건 바로 숙종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 하기 때문에 정답은 되게 쉬웠다라고 정조의 정책 초계문신제 아니면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장용령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규장각 나오니까 정조에 대한 얘기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갈까요? 자, 탕평비가 성균관에 건립되었으면 영조죠. 자, 5번 비변사 혁파, 비변사 폐지됐단 말이에요.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정상했는데 특히 의정부와 삼군부 할 때 삼군부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고정인데 실질적으로는 흥선대원군.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에서 와, 이것도 3점짜리인데 사실 이게 3점짜리일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기출에서 계속해서 황사영 백서가 나왔거든요. 자, 사학죄인이라고 해서 바로 가톨릭 천주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사족으로서 양반으로서 사술의 미혹됨이 가장 심한 자였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는 의금부에서 체포되는 걸 하려는 것을 알고 피신하였는데 상복을 입고 성명을 바꾸거나 토굴에 숨어서 종족을 감춘 지 반년이 지났다라는 거잖아요. 포청에서 은밀히 염탐해요. 지금의 제천 땅에서 붙잡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백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황사영 백서가 되죠. 그래서 장차 북경에 베이징에 있는 천주당에 베이징 주교에게 전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지원해 주세요를 위해서 백서를 이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신유박해가 터지고 그러면서 황사영 백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신유박해 하면 여러분들 순조 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걸 이제 신유박해를 통해서 주로 남인 세력을 친 거 이거 바로 이제 정순왕후인데 자, 그래서 정약용도 잡히고 막 그 신유박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헷갈리게 해놓은 건 이 신의 박해란 말이에요. 신의 박해는 정조 때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 신유박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1801년인데 여기서 지금 홍경래의 난이 나왔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홍경래 난도 순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인좌의 난 영조 때죠. 속대전 편찬 영조 때고요. 헌종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에 박힌 정조고요. 순조, 헌종, 그 다음에 임술록립본기 철종이죠. 사실상 왕의 이름을 써놓고 지금 이제 맞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3번으로 가야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척합이 나왔습니다. 척합이 나왔고요. 제너럴 셔먼 사건의 구실로 일어난 그런 뭐예요? 미국하고 싸웠으니까 신미년에 있었어요. 신미양요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67의 29번부터 근현대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신미양요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모군란이거나 아니면 갑신정변이잖아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외교장국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면 병인양요란 말이에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에도 막부의 통신사가 파견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하고 통신사가 재개됐으니까 틀렸고요. 4번에 사태 수술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박규수를 했던 건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인데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건 임술록립 본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에 꽁꽁 숨겨놨다. 어제연의 광성보 항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 자, 30번 갑시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점짜리였어요. 어렵긴 했어요. 근데 다만 근현대사를 많이 보시면 여기 보면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아진과 서울에 들어가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나오는 내지 통상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본도 그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지 통상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바로 나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1개월 전에 지방간이 일본 영토 통제해라. 방공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방공령이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는 1883년에 조일 통상 장정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이 방공령이 있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1번 통감부가 설치됐다. 통감부 설치된 건 뭐예요? 을사늑약 때문이잖아요. 을사늑약. 틀렸고요. 2번에 가. 자,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했다. 관세 자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나와야 돼요. 틀렸죠. 3번에 나. 최애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어요. 맞아요. 최애국 대우를. 그래서 일본도 내지 통상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그래서 어려웠어. 네, 조일 통상장정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방공령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관세도 일본이 무관세였는데 관세를 내게 됐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최애국 대우를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4번에 나 일본 공사 간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하였다 이러면 이모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죠. 자, 5번 가나. 갑신정의 영향으로 체결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는 이모군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청나라한테 내지 통상권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1번 가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인데요. 1883년 방문국에 창간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성순보밖에 없잖아요. 한성순보를 정답으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뭐밖에 없어요. 열흘에 한 번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열흘 순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한문 신문으로 열흘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1번 여권통문. 여러분들 그 여권통문 찬양의 여성들, 자, 북촌에 있었던 양반 교수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음 보도했다라고 해서 황성신문 기억하시면 되겠고, 국채보상운동이 확산하면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황성신문 마찬가지로, 의병투쟁에 호의적이었다 이러면 이것도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배달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4번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행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독립신문, 디 인디펜던트,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32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사건 이후입니다.
자, 전주성을 점령했네요. 그리고 화약도 맺었습니다. 뭐예요? 전주 화약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강설 중심으로 패전 계획에 착수할 것으로 그 다음 국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정청을 설치했다. 그 이후에는 일본이 이제 이걸 회복놓기 위해서 경복궁을 침략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 내용이잖아요. 1번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했어요. 왜? 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네,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왔다. 2번에 황룡천 전투라고 하면 1차 동학농민운동 때 일으니까 요 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보은 집회도 그 전에 있었던 거. 4번에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된 건 고부봉기 이후잖아요. 그래서 5번에 또 고부봉기가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볼게요. 자,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어려웠어. 네, 그래서 신학문을 가르치는데 원산학사가 아니라 관립교육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젊은 관리가 소속됐고요. 명문가 양반집 아들내미들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길모, 헐버트 등도 있었고 콜린스 같은 혹은 옥스퍼드 같은 영영사전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번은 너무 황당하잖아. 고려 예종 때, 고려 때 칠제 나와서 틀렸고요. 2번에 조선 총독 탄압에 표기됐는데 이게 유경공원이 1886년부터 시작해서 1894년까지 있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3번에 보면 교육 입국 조서, 이건 이제 2차 가보 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건 한성사범학교잖아요. 그렇죠? 한성사범학교, 그리고 한성사범학교 이후에 이제 뭐 소학교 등이 나오는 거니까 틀렸고요. 4번은 대성전과 명륜단 나왔으면 이건 성균관이죠. 물론 향교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정답은 5번에 헐버트 길모를 꽁꽁 숨겨둔 정답이긴 합니다. 정답은 5번에 명확하게 유경공원의 교사들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4번 보시면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초대 주미공사 딱 보고 물론 저는 박정량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미속 수비는 더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점짜리겠죠? 네. 박정량, 이 초대 주미공사를 하는데 박정희인데 이때 또 미국 땅에서 서재필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가 나중까지 연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창호고요. 2번에 황준원의 조선 침략을 국내 소개했다 그러면 김홍집이고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오산학교를 설립했으면 남강 이승훈, 대성학교였으면 안창호고, 4번에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서경, 주시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번, 그래서 독립협회에 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중천관제개표를 추진했다. 정답이 5번. 네, 이렇게 관민공동회까지 생각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5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선 33번까지 마치고요. 또 잠시 우리가 또 숨고르기 하고 잠시 뒤에 35번부터 50번까지 앞으로 하는 걸 위한 해설 계속해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날게요.